F-35E 스텔스 전투기로 전술 핵폭탄을 투하하는 데 성공한 가운데 우리 공군이 보유한 F-35E로도 같은 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 3대 핵무기 개발기관인 샌디아 국립연구소는 지난 23일 보도자료에서 스텔스 전투기 F-35A 라이트닝 E에 장착한 B-61-12 개량형 전술 핵폭탄의 첫 적합성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연구소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빠르게 비행하는 F-35E 전투기가 몸통 아래 순항문을 열고 유선형 폭탄을 떨군다. 폭탄은 섬광과 함께 양옆으로 연기를 내뿜으며 나선형으로 360도 회전을 하면서 지표면에 내리꽂혔다. 개량형 저위력 전술핵 폭탄인 B-61-12는 미국이 양산 중인 무기다. B-61-12 폭발력은 최대 50킬로톤으로 평가된다.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어 핵 벙커버스터로도 불린다. 미국이 F-35E를 활용한 전술핵 폭탄 투하에 성공하면서 우리 공군이 보유한 F-35E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 군은 2023년까지 F-35E 40대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할 예정이다. 지난달까지 24대가 도착했다. F-35E가 실전에 투입되는 시점은 내년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군 F-35E에 전술핵 폭탄을 장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구조적으로는 당연히 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공군 안팎에서도 미국에서 전술핵 폭탄을 구입해 들어오면 장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 F-35E와 우리 F-35E가 같은 기종인 만큼 전술핵 폭탄 장착을 위해 일부 개조가 이루어졌더라도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과 협의하면 풀릴 문제라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처럼 미국과 전술 핵무기를 공유하는 입장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이 무장통합을 허용해줘야 비로소 운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전술핵 폭탄 장착은 우리 정부가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핵무기 보유 자체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행보에 따라 우리 군의 전술핵 보유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협상 전략을 재정립해야 하는 이유라는 글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계속 거부하고 핵능력을 계속 보도할 경우 한국에서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적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아질 것이라며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북한은 멀리 있는 미국의 핵무기보다 가까이에 있는 한국의 핵무기에 직접적인 위협을 느껴 미국까지 핵무기로 위협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이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일본도 핵무장의 길을 걷게 돼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옵션을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협상에 나오게 하고 중국을 압박해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카드를 적극 활용할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미 F-35E 스텔스 전투기 24대 국내 반입 완료. 군이 도입한 미국산 F-35E 스텔스 전투기 40대 중 24대가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공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의 영상 판독 처리 체계로 매달 들여온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F-35E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 관련해 영향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었지만 한미 관계부처 간 협조를 통해 국내 인도가 조기 정상화됐다며 지난해 3월부터 이달까지 24대 국내 인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F-35E 수용시설을 짓는 2단계 공사는 올 연말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1단계 시설 공사는 2018년 12월 끝났다. F-35A는 내년쯤 전력화될 예정이다. F-35E 도입은 2023년까지 7조 8,926억 원을 투자해 40대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호크가 북한 지역을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는 영상 판독 처리 체계로 내달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이 장비는 글로벌 호크가 20km 상공에서 찍은 영상을 지상에서 판독, 목표물의 이동 및 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글로벌 호크는 특수 고성능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무인 정찰기다.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방위산업계를 위한 지원책도 공개됐다. 방사청은 무기 도입 시 해외 도입보다 국내 개발을 우선하고 국산 부품 적용을 확대하는 바이 코리아 디펜스 제도를 추진한다.
국방벤처 중소기업 육성과 부품 국산화 지원 등을 포함한 방위산업발전법 하위 법령을 내년 1월 제정할 계획이다. 우리 군이 도입한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국방과학연구소 남세규 소장은 고체연료 엔진 탄도미사일은 우리가 20년 앞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절반 이상 단축됐다고 생각했다고 평가했다. F-35 40대 추가 구입 20대는 수직이 착륙 경항모형. 우리 군이 차세대 전투기 2차 도입 규모를 당초 계획의 2배로 늘리고 경항공모함의 실을 수직이 착륙형 스텔스 전투기도 들여오기로 했다. 사업 규모만 8조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F-35 40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당초 20대에서 2배로 늘린 것이다. 이 중 한국형 경항모에서 출격할 수 있는 F-35B 기종 20대를 먼저 도입한다. 이후 F-35E 20대를 추가를 들여올 계획이다. 군 당국은 최근 이 같은 계획을 세우고 오는 10월에 열리는 합동참모회의에서 최종 승인할 방침이다. 군 소식통은 당초 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의 규모는 20대였지만 경항모 도입에 맞춰 2배로 늘리고 F-35B의 도입 일정도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F-35B를 조기 도입하기로 한 것은 우리 군이 추진하는 경항모 설계를 위해서다. 해군은 2030년께 경항모 건조를 완료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개념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본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가판 등 항체 주요 부위의 설계를 위해선 F-35B의 상세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제조사인 로키드마틴 측은 보안을 이유로 계약 이전엔 정보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항모는 미 해군의 아메리카급 함정과 규모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메리카 함에선 F-35B 전투기가 수직이 착륙할 수 있다. 사진 미 해군. 군은 구매 계약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마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총 사업비는 약 8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2021에서 2022년 사이 계약이 마무리되면 2020년대 중반부터 인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F-35B는 경항모에 싣더라도 해군이 아닌 공군이 운영한다. 공군이 전체 도입 계획을 주관하고 이후 교육과 운용을 전담한다는 것이다. 항모 탑재기 비행을 공군이 전담하는 건 영국군 등 해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F-35 도입을 놓고 공군과 해군의 물밑 신경전도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공군은 F-35E 60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 부족으로 FX 1차 사업에서 우선 40대만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부터 인수를 시작했는데 현재 16대가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내년 말까지 40대를 모두 도입하면 곧바로 2차 사업을 이어간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경항모 사업이 부상하면서 2차 사업 논의는 수직이 착륙형인 F-35B 구매로 방향이 급선회했다. 대신 한국형 자기 전투기 수량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공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공군은 주변국 위협을 볼 때 F-35E 수준의 고성능 전투기가 최소 60대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군 당국은 공군 주장대로 F-35E 20대를 추가 도입하되 F-35B 20대를 먼저 들여오는 쪽으로 방향을 정리했다. 일종의 절충안을 마련한 셈이다. 다시 불붙는 동북아 스텔스 경쟁 한국도 뛰어들까? 박수찬의 군. 동아시아 하늘이 또다시 붉게 타오를 조짐을 보인다. 제공권을 노린 주변국들의 경쟁이 제일막에 접어들면서다. 막강한 자본력과 인적 자원을 앞세운 중국은 스텔스 전투기 생산을 서두르면서 전략 폭격기 개발에 나섰다. 일본은 미국에서 F-35 스텔스 전투기를 대량 도입하면서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을 추진 중이다. 한국도 F-35E 40대 도입을 진행 중이지만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전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경제력 차이를 감안할 때 군비 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자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E-20의 개량형인 JE-20B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 13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JE-20B는 민첩성 측면에서 기준을 충족해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 JE-20을 생산하는 청두 비행기공업 그룹은 중국군으로부터 대량의 주문을 받았다. 4개 생산 라인을 갖춘 이 회사는 한 개 라인에서 매달 JE-20 한 대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이 주일미군 이와쿠니 기지에 F-35를 배치하고 한국과 일본에도 F-35를 인도할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2017년 제2-20을 실전 배치했다. 미국 F-22와 F-35를 상대하기 위해 개발된 제2-20은 관제 체계와 스텔스 도료, 기체 체질, 적외선 센서 등의 성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초기 생산분을 개량한 제2-20B는 항공기의 추진력 방향을 바꾸는 추력 편향제어 기능을 탑재했다. 날개에 의존하지 않고 항공기 자세를 제어하는 추력 편향제어는 고속 고난도 공중 기동을 가능하게 해준다. 강력한 기동성을 이용해 미공군 공대공 미사일 공격을 회피한 뒤 근접전을 시도할 수 있다. 먼 거리에서 공격한 뒤 신속하게 이탈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2-20B는 사거리 150에서 200km의 P-15 공대공 미사일 4발을 탑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사일 발사 후 생존성 확보가 용이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제2-20의 엔진 문제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다. 중국산 WS-15 엔진은 신뢰성 문제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어 제2-20B는 러시아산 AL-31 엔진을 쓰는 것으로 정해졌다. WS-15 개발은 1990년대부터 시작돼 2004년 시제품이 만들어졌다. 2010년부터 1,500억 위안을 투입해 2015년 지상시험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인 터빈 블레이드 문제로 알려졌다. 터빈 블레이드는 연료가 연소하면서 나오는 열을 운동 에너지로 바꿔 비행기 동력을 확보하는 제트 엔진의 핵심 부품이다. 현재 중국이 보유한 신뢰성 있는 군용기 제트 엔진은 제20 전투기에 쓰이는 WS-10이다. 섭씨 2000도씨를 견딜 수 있고 엔진 수명을 800시간에서 1500시간까지 늘렸다. 하지만 F-22에 탑재되는 F-119 엔진은 수명이 4000시간이 넘고 가속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도 초음속을 유지하는 슈퍼크루즈 성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술적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오는 11월 열리는 쥐하이 에어쇼에서 스텔스 전략 폭격기 H-20을 공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행거리가 8,500k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H-20은 장거리 스텔스 순항 미사일 4발을 장착할 것으로 보여 실전 배치가 이루어지면 중국의 장거리 타격 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을 견제하는 일본은 F-35 숫자를 늘리고 있다. 미 국무부는 9일 F-35E 63대와 F-35B 42대를 일본이 구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일본은 F-35 스텔스 전투기 146대를 운영하게 되어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F-35 운용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일본은 이즈모, 가가 경항공모함에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를 각각 20여 대 탑재해 중국의 항모래 어닝과 산둥호에 맞설 예정이다.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자국산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미